오케이. 오늘은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정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FR 그래비티에서 그러니까 우주 방정식을 갖다가 도출해 봅시다. 자,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액션에 들어가게 되는 친구. 자, 메타 파트는 어찌됐든 공통이니까 empty 스페이스만 계산한 다음에 우변에다가 그냥 카파 t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을 테니까, 그죠? 따라서 우선 그래비티 쪽에 대한 액션만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비티 쪽에 대한 액션만을 생각을 하는데 인테그랄하고 d 사승 x하고 루트 h에 절대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아인슈타인 액션은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r. 만약에 이제 이게 우주 진화론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 안 써줘도 상관없죠, 사실은. 이제 저 팩터가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메타파트랑의 비례상수를 이 카파분의 1로 조절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 카파 값을 갖다가 우리가 카파를 8파이 g로 해놨는데, 우리가 c를 1로 뒀기 때문에 c의 실제 값은 c의 4승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만 생략을 하고 최종 기억해두는 과정은 생략 없이 집어넣어두는 것이 좋아요. 단위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계산할 때 너무 붙어 다니니까 사실 이제 디멘전 카운트만 잘 시켜가지고 차원만 잘 따지면은 펀더멘탈 빠졌다면, 내가 일로 둔 것은 펀더멘탈한 걸 놓기 때문에, 그죠? 펀더멘탈한 상수가 그때 우리 플랑크 스케일에서 얘기한 것처럼 몇 개 안 돼요. G하고 C하고 하바 뭐 이런. 근데 하바가 여기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왜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 지금 우리는 고전 역학을 하는 거니까. 그죠? 고전 역학의 상대론적 버전을 하는 거라니까 양자 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FR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 항은 어차피 나중에 지난번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추가될 테니까 우리가 이 R 파트가 뭘로 바뀌는 것이 FR 그래비티냐, 어떤 R의 함수로 한다는 얘기가. 자,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자체가 유니크한 것이 아니라 심플리스트 초이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FR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의미는 있다. 다만 그러면 이제 FR 그래비티 R의 함수니까 어떻게 픽스를 시킬 것이냐, 그것은 결국 관측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나이스한 경우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20, 3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FR 그래비티 전문가들이 다 논문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평생 일반 상대론만 연구하고 뭐 프리드만 우주 팽창 모형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하겠죠. 대학원생이 많은 대학원 같으면은 매년 일반 상대론을 강의할 수도 있고, 그죠? 계속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계산으로는 아인슈타인 그래비티, R 그래비티, FR 그래비티 입장에서 보면은, 속칭 얘기하는 아인슈타인 그래비티는 R 그래비티가 된다. R만 썼으니까 R 그래비티가 된다는 거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 R에다가 액션에 들어가는 이 R 대신에 어떤 스칼라 함수를 집어넣으면은 제키브 타이텔 보힘 그 그래비티가 되겠죠. 물론 포텐셜 함도 넣어주고, 이런 미지의 스칼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하에서 논문을 쓴 거고, 이러한 미지의 스칼라 입자가 우주에 쫙 깔려 있는데 우리가 발견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는. 그러니까 메타 파트가 아니라 아예 스칼라랑 커플된 어떤 액션이 그래비티에 기한,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킬 타이텔 보임은 아니고, 이 R이 아니라 R에다가 플러스 어떤 상수 곱하기 R 제곱이 들어가도 되고, 또는 최근에 와서는 R분의 1 이런 형태들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생각 안 했을 때에, 여기로부터 도출되게 되는 FR 그래비티의 우주 방정식은 결과부터 쓰게 되면은 F'R의
RAB 마이너스 2분의 1의 FR의 GAB.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델타 A, 델타 B, 마이너스 GAB 네모. 이거는 코베리언트 딜리버티브로 쓴 라플라시안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F 프라임 R 이꼴 카파 베이의 물질 파트 TAB 이런 식으로. 만약에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네모라고 하는 친구는 델타 C 코베리언트 딜리버티브에 의한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만약에 FR이 R이라는 함수, 아인슈타인 그래비티가 돼버리면은 얘가 상수가 되니까 상수를 미분하니까 0되고 얘가 죽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RGAB,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됐죠, 그죠? 그리고 RAB. 리치 빼기 2분의 1 RGAB. 만약에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텀이 있으면 플러스 람다에 GAB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엠프티 스페이스를 다룬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딴 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주가 휘어졌지만 여기 자체에 물질은 없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0으로 놔도 되겠죠.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블랙홀 솔루션을 구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바로 블랙홀의 영향은 받아서 휘어지겠지만 휘어진 기하학의 우주의 영향은 받겠지만 여기 자체에 블랙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측정하겠다라는 것이 블랙홀에 앉아가지고 지금 측정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 그럼 블랙홀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넣어줘야 돼. 근데 블랙홀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누가 알아? 무슨 방법으로 구할 거야? 블랙홀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모른다라는 얘기죠. 블랙홀의 사건의 진평선 밖에서 우리는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태양 주변에서 별빛이 휜다라든가 태양 주변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럼 태양이 블랙홀은 아니에요. 하지만 태양이 블랙홀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얘를 블랙홀처럼 얘가 중력을 발휘하니까 블랙홀처럼 간주해서 얘가 우주를 블랙홀처럼 휘게 하진 않지만 약간 휘게 할 거예요. 그 휘게 된 곳에서 결국은 궤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럴 때 과연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썼을 때 이 좌변이 커베처, 공률하고 관련되는데 아인슈타인 그래비티를 썼을 때는 여기만이 그 공률에 기여를 하게 되지만 바로 FR 그래비티를 쓰면 공률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즉 공률에 보정항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는 매터가 없는 이런 케이스를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 그래비티를 제일 쉽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종이면은 복사지 갖고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자, 결국은 우리가 그 지오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분론에서 액션을 갖다가 미니마이즈 시키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래시컬 파티클은 결국 액션을 최소화시키는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죠. 그죠? 자, 그것은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누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그래서 뉴턴 그래비티를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마스가 제일 커가지고 블랙홀은 아니지만은 중력을 제일 많이 발현하는 곳은 태양이에요. 우리 주변은 태양계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태양은 너무너무 적어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태양이 있다고 칩시다. 뉴턴 그래비티에서는 태양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만약에 빛의 경로를 살펴봅시다. 그럼 빛은 결국 태양의 영향을 받질 않죠. 그죠? 뉴턴 역학에서는. 그럼 빛은 결국 페르마의 원리에 따라서 뭐가 돼? 최단 경로를 여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빛이 여행하는 경로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뉴턴 그래비티에서의 빛의 직진성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인슈타인 그래비티,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 만약에 우주가 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곡률이 형성되죠. 그죠? 곡률이 형성되는 것은 정확하게 봤을 때는 이 면을 결국 3차원에서 살게끔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곡률이 형성되면서 휜 거 보이나? 그래서 파란 선이 휘었다라는 바로 이 파란 선이 바로 휘어진 곳에서의 최단거리라는 거죠. 그럼 이 휘어진 곳에서의 최단거리 이 각도를 재면 이렇게 많이 휘지는 않아 사실은. 태양이 이렇게 많이 휘게 하지도 않고 커브가 이렇게 져가지도 않다라는 얘기. 근데 장거리를 여행해서 오게 되니까 이 각도가 약 한 3600분의 2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거리가 되면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측정이 됐다는 얘기가.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는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 지금 태양이 있다고 할 때 뉴턴 역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태양을 도는 케플러 법칙은 잘못 그렸나? 이렇게 타원 궤도를 그리게 된다는 얘기. 그럼 타원 궤도를 그리게 되면 항상 뭐가 생기게 되냐면은 프리헤리온이 있겠죠. 그러니까 근일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펠리온, 먼 데 있는 원일점이 생기죠. 타원이니까. 왜? 태양이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초점에 있으니까. 오케이?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됐지만. 그래서 결국 근일점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방위가 퀴만큼 2파이 돌았을 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일이 결국 태양이 결국 곡률을 만든다는 거죠. 태양의 중력이.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이 곡률을 이렇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중력이 이렇게 곡률을 만들어버려야 돼가지고 어긋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어긋남은 결국 뭐가 되냐면 이 어긋남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굉장히 작은데 어찌됐든 이 어긋남은 뉴턴 역학하고 수성의 근일점이 같은 위치가 아니라 조금씩 달라져요. 그 어긋남을 뉴턴 역학 갖고 안 맞으니까 세차 운동을 집어넣어 주죠. 여러분들이 역학2에서 했던 그 세차 운동 갖고 해도 보정이 안 돼.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 주니까 태양 주변에서 우주가 휘었다라는 거 집어넣어 주니까 상당히 많이 보정이 됐다는 얘기. 그래도 약간의 갭은 있다라는 얘기가 돼. 그 약간의 갭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FR 그래비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 오케이? 아까 얘기한 대로 R 그래비티에서 실제 나중에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수성의 근인점을 뉴턴 그러니까 실제 어긋남, 관측치, 뭐 수성 같은 경우 관측 잘 되죠. 수성, 화성 뭐 이런 것들은 그 관측지들이 테이블로 쭉 나와 있을 거고 1년당 그러니까 한 공전연당 그죠? 수성의 1공전연당 얼마나 어긋나느냐. 수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쪽에서 돌기 때문에 이 어긋남 관측하기가 편하고 좀 큰 편이에요. 저쪽 토성 목성은 너무 멀어서 관측치가 불분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어. 화성 정도까지 나와 있던. 거기에다가 이제 뉴턴 세차 운동을 집어넣어 줬을 때 보정치. 그래도 또 차이가 생겨.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R 그래비티를 집어넣었을 때 보정치. 여기 휘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보정치. 집어넣으니까 얼추 비슷해. 그래도 약간 차이가 생겼어요.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아마 논문이 나와 있을 거라고 난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논문은 FR 그래비티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그래서 FR 그래비티 R 제곱을 하나 더 넣어준다든가, 오케이? 왜냐면 그 R 그래비티 넣어줬을 때 그 차이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는 뭐 10의 마이너스 36승 어찌됐든 어마무시하게 작아요. 그래서 우주 팽창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때는 별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얘기해서 빼도 좋아요.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앞으로 블랙홀 쪽으로 들어갈 때는 람다라고 하는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 덤은 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얘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맨 마지막 단원이 되는 프리드만 우주 방정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때.
우주의 팽창이 플러스 가속이냐, 아니면 양의 가속이냐, 음의 가속이냐. 즉, 좁은 의미의 가속이냐, 감속이냐. 이걸 따질 때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어차피 얹혀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유도해야 될 거는 이거 뺀다라고 했으니까 요 R 대신에 R의 의미의 함수를 집어넣어 줬을 때 왜 이게 나오느냐,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더티 캘큘레이션을 갖다가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empty space 생각할 거고, 적어도 공률을 측정하는 것만큼은, 그 다음에 with cosmological constant는 없는 경우, FR gravity action은 이 카파분의 1하고 인테그랄 d 사승 x의 루트의 g의 절대값 FR, 자,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지난번 계산을 갖다 참조로 하되 우리가 추가돼서 나타나는 부분만 노멀 코디네이트로 잘 얘기를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멀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할 때에 우리가 노멀 코디네이트로 라운드 C라는 친구를 쓰고 감마를 다 0으로 보냈지만, 그죠? 나중에 가서는 얘는 이 감마를 생략한 게 원래 델타 C를 써줘야 될 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얘로 복원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노멀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라운드 C에 GAB가 있다면 이건 다 0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노멀 코디네이트 계산법을 쓴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멀 코디네이트 계산법을 썼으니까 이게 델타라는 뜻이에요. 그죠? 진짜로는 델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G 매트릭에 대해서 얘가 다 0이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노멀 코디네이트를 이런 매트릭으로 구성된 디터미넌트 역시, 그러니까 루트에 이건 역시 0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노멀 코디네이트를 쓰면 이렇게 안 나타나고 라운드 C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노멀 코디네이트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은 FR 그래비티에서 델타 S를 이 카파분의 1하고 인테그럴 D 사승 X 뭐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그냥 쓰지 맙시다. 그래서 델타의 루트의 G하고 FR, 그래서 루트 G하고 그 다음 베리에이션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F 프라임 R에다가 뭐가 나와요? 델타 R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오. 오. 자, 그래서 지난번 같으면은 여기 F 프라임 R 같은 경우가 F 프라임 R 같은 경우가 1이었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이 됐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루트의 G의 절대값하고 GAB하고 델타의 GAB. 자, 이런 형태로 계산을 했어요. 지난번에. 거기랑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칭 얘기하게 되는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번의 경우를 살펴보면 얘가 어떻게 계산됐냐면 R이 RAB, GAB니까 얘가 델타 RAB, 그냥 GAB 그대로 남고 델타 RAB 그대로 남고 델타 GAB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얘는 살아남는데, 그죠? 얘는 살아남는데, 여기 GAB, 델타 RAB, 자, 옛날에 요게 1이었을 때, 얘는 뭐가 됐냐면은, 무언가에, 그러니까, 루트 G하고 요거 1일 때, 아인슈타인 그래비티에서 델타 RAB의 GAB. 이 형태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인테그럴 D 사승 X하고 라운드 C에 어떤 ZC 이런 꼴로 나왔죠. 그죠?
토탈 데리버티브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탈 데리버티브로 나와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나온, 그래서 2대 1의 B가 되니까 여기 결국 2대 1의 B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그 위치에다 F만 더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F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 F만 더 넣어준 거죠. 그죠? 오케이? 얘가 만들어낸 거는. 그 다음에 지금 옛날에는 그게 죽었어.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뭐가 1이 아니라 F'R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적분을 해줘야 돼. 얘는 만약에 부분적분을 써서 이렇게 돌린다 하더라도 얘가 1이 아니라 함수이기 때문에 안 죽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계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뭘 주게 되냐면 바로 얘를 주게 돼. F'R.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RAB에다가 F'R만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RAB에 F'R이 곱해진 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요 세 번째에서 나왔다. 그럼 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얘는 여기서 나왔다. 그죠? 그럼 얘는 왜 나왔느냐? 여기가 1이 아니라 아래 함수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부분적분이 안 되죠. 부분적분 할 때 다시 리치 스칼라, 그러니까 커베처 스칼라에 대한 미분으로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추가되는 이 친구는 결국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바로 요 항에서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추가되는 부분만 우리가 따로 떼내서 계산합시다. 그래서 계산이 워낙 지저분하니까 노멀 코디네이터를 쓴다 하더라도 그 추가된 부분만 생각해 보면 i는 뭐가 돼요? 인테그랄 d 4승 x하고 루트의 g에 그 다음에 f 프라임 이거 아래 함수예요. 그 다음에 gab 하고 델타 r의 ab 뭐 위아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걔네들은. 자, 이제부터 여기를 계산해서 얘를 축축축축축 계산해가지고 이제 얘가 뭘로 바꿔줘야 돼? 그 델타 GAB에 비례하는 항을 찾아내면은 그죠? 그게 요게 된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노멀 코디네이트를 지금부터 쓸 거예요. 계산을 줄이기. 그래서 RAB는 라운드 B의 감마 CAC 마이너스 라운드 C 감마 CAB.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리치 텐서를 잡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는 책들도 있고 이렇게 잡아주는 책들도 있고 그 차이는 뭐가 되냐면은 부호가 반대인 그런 케이스가 돼서 논문이나 책을 볼 때 조심해야 돼. 책도 어떤 책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책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어. 그래서 엠프티 스페이스에서는 상관없는데 엠프티 스페이스가 아니더라도 저 카파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 또. 그래서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델타 RAB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C의 델타의 감마 CAB 플러스 라운드 B의 델타의 감마 CAC. 자, GAB에다가 델타의 RAB를 해준 것을 보면은 이것은 GAB의 노멀 코 라운드 C 델타 감마 CAB 라운드 B의 델타 감마 CAC 이렇게 노멀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감마 CAB라고 하는 친구가 2분의 1의 GCD 라운드 A GBD 라운드 B GAD
라운드 D, G, A, B. 자, 그래서 델타의 감마의 C의 A, B는 뭐가 돼요? 자, 이 형태를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 2분의 1에 G, C, D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A의 델타의 G, B, D 그 다음에 라운드 B의 델타의 G, A, D 마이너스 라운드 D의 델타의 G, A, B 그러면은 왜 앞에 거 한 거는 자, 이거 미분시키면은 자, 2분의 1에 델타 G, C, D 라운드 A, G, B, D 라운드 B, G, A, D 라운드 D, G, A, B 이 항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밑에 항은 0이야. 왜? 자, 노멀 코디네이트를 쓰는 거는 시간을 진짜로 절반 이하로 줄여줘요. 선 계산을 할 때. 그래서 노멀 코디네이트 찾은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지금이야 지금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줄 거니까 그러는데 사실 또 컴퓨터한테 또 베리에이션 약속 시켜주기가 또 쉽지가 않고 어찌됐든 자 이거는 우리가 감마를 정의를 할 때 어디였어? 감마를 정의를 할 때 이제 노멀 코디네이트 썼어요. 요 뒤에 감마가 다 죽었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예요. 그러니까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의해서 얘는 베리에이션이니까 죽는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베리에이션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쓴 지금 라운드 A는 라운드 A가 아니라 코베리언트라고. 그러니까 코베리언트에 의해서 매트릭은 죽죠. 자, 코베리언트 매트릭, 코베리언트 매트릭, 코베리언트 매트릭, 오케이? 따라서 이 항은 없다는 얘기. 노멀 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 이 방법에 의해서 지금 GAB의 델타 RAB를 씁시다. 그러면은 GAB하고 마이너스 라운드 C하고 요거 2분의 1에 G, C, D 라운드 A 델타 G, B, D 라운드 B 델타 G, A, D 마이너스 라운드 G, G, A, B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라운드 B하고 얘는 2분의 1에 G, C, D 라운드 A의 델타 G, C, D 라운드 C의 G, D, A 라운드 D의 G, A, C 그대로 똑같이 읽어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은 전체적으로 나가주면 되니까 여기 지금 2분의 1을 생략한 형태로 지금 써준 거고 이거 어디 갔어? 자, 일단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2분의 G, A, B하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라운드 C에 GCD하고 뒤에 거 그대로 라운드 A 델타 GBD 플러스 라운드 B 델타 GAD 마이너스 라운드 D GAB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GCD 그대로 있고 이 C가 뒤에 미분돼요. 라운드 자 CA 이렇게 씁시다. C로도 미분하고 A로 미분하는 거. 오케이? 요거 상관없겠죠? 델타 GBD 그 다음에 라운드 CB 델타 GAD 빼기 라운드 CD GAB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B에 GCD하고 앞에 거 뒤에 거 그대로 라운드 A 델타 GCD 라운드 C에 이거 델타가 여기 하나 빠졌지? 델타 GDA 라운드 D에 델타 GAC 이게 앞에 게 미분된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거 G에 CD 뒤에 게 미분된 거 라운드 AB 델타 GCD 라운드 BC 델타 GDA 라운드 BD 델타 GAC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노멀 코디네이터에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툴로 다 써준 거예요. 라이프니츠 룰을 쓴 거죠. 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멀 코디네이터에서 익숙하면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길게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자 지금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 델타 자 내가 노멀 코디네이터에서 매트릭이 코베리언트에 대해서 죽는다고 그랬지 매트릭의 베리에이션이 죽는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죠? 따라서 매트릭의 베리에이션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한 건 아니지만 이 앞에 바로 얘는 매트릭이 코베리언트 됐지. 그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노멀 코디네이터에 익숙했으면 이 줄을 쓸 필요가 없지. 즉 노멀 코디네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G는 마치 에타처럼 작용하니까 상수처럼 그죠? 사실 이 줄을 쓸 필요가 없었죠. 이게 0이 된다라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매트릭에 대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사실 이 줄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죽는 게 있나를 살펴봅시다. 죽는 게 있나를 살펴보니까 CD, AB 자 여기에서 지금 노멀 코디네이트를 썼다는 것을 명심해요. 노멀 코디네이트 하에서 매트릭은 이제 숫자일 뿐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놈 곱하기 요항 즉 요줄하고 그 다음에 BC로 미분되어 있는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것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GAB에 GCD하고 라운드 C로 미분하고 B로 미분하고 델타 GAD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줄은 뭐가 돼요? 플러스 2분의 1하고 GAB에 GCD하고 GCD를 먼저 쓸까요? 상관없으니까 GCD하고 GAB하고 라운드 CB 델타 GDA
이거 쓸 필요도 없었네. 그죠? 같잖아, 지금. 두 개의 항이, 그죠? 그래서 CD, CD, AB, AB, CB, CB, DA, DA. 그래서 결국 이 항하고 이 항하고. 왜냐면 매트릭이 시메트릭하게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항은 사라져. 그럼 이제 몇 개 남아요? 얘 계산해야 되는데 몇 개가 남냐면은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이렇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형태를 GAB의 델타 RAB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GAB, GCD 하고 실제로 봤을 때는 코베리언트 A, 코베리언트 C, 델타 G, BD 이거죠. 실제로는.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하고 GAB, GCD하고 코베리언트 C, 코베리언트 D, 델타 GAB 그 다음에는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2분의 1 GAB, GCD 코베리언트 A, 코베리언트 B, 델타 GCD 빼기 2분의 1하고 GAB, GCD, 코베리언트 B, 코베리언트 D, 델타 GAC.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돼? 뭘지? 이쪽 치워도 되겠다. 자, 우리가 제너럴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하에서 매트릭의 역할은 바로 인덱스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이죠. 그죠? 따라서 GAB의 RAB, 델타 RAB죠. 형태를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자 A, B가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이 A랑 A랑 마치 약분시키는 것처럼 하고 B를 그 자리에다가 박아라 넣어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델 B, 델 D, 델타 G, BD 플러스 2분의 1에 델 D, 델 D 자,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CD가 딱 돼버려가지고 여기가 그냥 하나 올라가니까 여기가 DD 돼버렸어요. 그죠? 자, 근데 이 GAB는 안으로 들어가도 돼. 미분기호 안으로. 왜? 코베리언트에 대해서 상수처럼 작용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GAB 델 GAB 그 다음 똑같이 2분의 1에 델 A 델 A GCD 델 GCD 마이너스 2분의 1에 델 A 델 C 델 GAC 오케이? 자, 근데 D 바보, A 바보, B 바보 그죠? A 바보, C 바보, D 바보 바보 세 쌍이죠? 두 항은 같은 항이죠. 그죠? 시그마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인슈타인 공부를 하려면 일단 바보 처리 기술이 좋아야 된다는 거. 서메이션 컨벤션에 의한 그 다음에 노멀 코디네이트 자, 한 번 정도는 뭐 간단한 계산 같은 경우 넣어줬을 때는 이러한 그 본인의 계산 노트를 갖고 있으면은 찾아서 따다 쓰면 되거든. 만약에 저희가 새로 추가로 연구하고 싶으면, 오케이? 특히 FR 그래비티는 지금 일반 방정식이 나오니까 이제 FR을 자기 머릿속에서 초이스를 하면은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지, 그치? FR. 근데 그 FR을 마음대로 초이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험하고 잘 맞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실험이 안 맞는. 그래서 얘와 얘가 동료항이 된다는. 따라서 GAB의 델 RAB는
그리고 여기 봐요.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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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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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그죠? 같은 동작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델 A, 델 B, 델타 G, A, B 플러스 네모의 G 요거 A, B를 써도 되죠. A, B 델타 G, A, B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i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인테그럴 d 4승 x의 루트의 g의 친구에다가 결국 g a b의 델타 r a b 해준 거였죠, 그죠? 여기에서의 베리에이션만. 그럼 요것은 d 4승 x하고 루트의 g. 그다음에 g의 어디 갔어? A, B하고 뭐가 하나 빠졌다. F 프라임 빠졌네. 그죠? F 프라임 그거 어디 갔어? F 프라임 R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델 너무 필요 없지. 마이너스 델 A, 델 B 하고 델타 G, A, B 플러스 네모의 G, A, B 델 G, A, B 자, 여기 지금 F 프라임 R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리에이션 세어리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리블리학에서 베리에이션 세어리를 갖다가 좀 더 제대로 해야 돼. 사실은 조금 더 어렵게 일반적인 오일러 방정식에서 베리에이션, 펑크셔널 베리에이션, 이제 퀀텀 필드 세어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줘야 돼. 사실 우리는 학부 스리물리에서는 내용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뭐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잘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베리에이션 세어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분리가 돼야지만 얘에 대해서 피적분이 0이다 이렇게 오일러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미분이 걸려 있어요. 근데 미분이 두 개가 걸려 있죠. 둘 다. 미분이 두 개 걸려 있으니까 부분적 분을 두 번 시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분적 분을 두 번 시키면은 결국 이놈한테 미분이 두 번 걸리게 되겠죠. 그죠? 얘는 자유로워지고. 그런데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쟤는 상수일 뿐이니까. 오케이? 따라서 부분적 분을 시행을 시키면 인테그럴 d 4승 x하고 이 루트 g는 상수 역할을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대해서는 상수 역할이에요. 따라서 이 미분이 얘한테 씌워주는 게 아니라 일로 가. 두 번을 하게 되니까 부분적 분 한 번에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는데 두 번을 하니까 플러스 사인이 돼서 부호 체인지는 없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델타 A, 델타 B의 F 프라임 R에다가 델타 G, A, B. 그래서 얘가 자유로워졌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부분적 분을 시켜서 두 번. 그죠? 시켜주면은 네모의 F 프라임 R하고 G, A, B하고 델타 G, A, B. 얘가 자유로워졌죠. 오케이? 따라서 아까 썼던 이게 얻어지죠. 따라서 우리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FR 그래비티로 확장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empty space에서 보게 되면은 empty space에서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 텀을 무시했을 때에 F 프라임 R에 R, A, B 마이너스 2분의 1에 FR
GAB 마이너스 델타 A, 델타 B의 F 프라임 R 플러스 GAB의 네모 F 프라임 R 이것이 새로운 우주 방정식이 된다. empty space에서. 여기에서 이제 F 프라임을 0으로 보내게 되면 F 프라임을 1로 보내면 아인슈타인 R 그래비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계산들을 다 매스매티카 따서 잘 계산하는 친구들이라 논문이 부지기수로 나왔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지금 엔간한 거 해갖고는 FR 그래비티에서 논문 쓰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FR 그래비티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창한 사람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인슈타인 방정식 나오고 3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지? 아이고 3.1운동 하던 해. 그래서 1919년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1915년 16년 정도라고 그러니까 한 3년 뒤쯤에 수학을 되게 잘하는 이론 물리학자인데 역시 노벨 물리학상을 못한 헤르만 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시절에 수리물리 하나만큼은 최고인데 노벨상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헤르만 바일이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 부흐달이라는 사람이 FR 그래비티라는 이름을 처음 명명을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역사가 50년이나 됐다는 얘기예요. FR 그래비티. 그러다가 부흐달 이후에 좀 1900년대 중반 후반은 스트링 스토리가 워낙 강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FR 그래비티를 갖다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스트링 M theory가 조금 사그라들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는 2000년대 들어서 2000년대를 넘어와서 결국 다시 또 FR 그래비티로 좀 더 관측치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우주에 대한 관측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20세기에 비해서 21세기가 앞으로 그 망원경 기술이나 측정 기술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액큐러시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효 숫자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유효 숫자가 더 커지니까 결국 그 갭을 아인슈타인 R 그래비티로 했을 때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가 됐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춰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DSR theory 얘기한 것처럼 FR이 유니크 초이스로 안 결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찜찜하다는 거죠. 물론 아인슈타인도 샘플리스트 초이스니까 정말 그저 그 상수 개수만 이 카파분의 1만 뉴턴 리미트에서 찾아낸 것 뿐이고, 오케이? 그런데 FR을 갖다가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으면, 즉 R 플러스 브라브라브라든가 아니면 R의 어떤 특정한 함수로, 그러면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그럼 그걸 확정할 수 있으려면은 뭔가 어떤 또 FR 그래비티의 클래시컬 리미트에서의 뭐 문제라든가 다른 것들을 고려를 해서 걔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뭐 그런 시도들은 틀림없이 하겠죠. 자,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컨트랙션을 다 시켜버리면 R 그래비티에서 컨트랙션을 다 시켜버립시다. 그러니까 컨트랙션을 시킨다는 얘기는 하나 올리고 같게 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는 F 프라임 R에 R이 되겠죠. 그죠? 올리고 더하면 되니까. 즉 다시 말해서 컨트랙션을 시킨다는 얘기는 GAB를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GAB, RAB가 되니까 R이 대표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FR하고 GG 이렇게 떡이 돼서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여기가 내려와 있는 거 두 개인데 올려버리니까 바로 라플라시안이 되고 달랑베르티안이죠. 4차원이니까 F 프라임 R 그 다음에 여기 4배가 되고 네모에 F 프라임 R 이꼴 0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하면은 R배의 F 프라임 R 마이너스 2배의 FR 그 다음에 3배의 네모의 F 프라임 이꼴 0 이것은 매터가 없을 때 매터가 있으면은 지난 수업에서 한 것처럼 카파 T 그죠?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대각성분들의 합 오케이? 그래서 매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속칭 얘기하는 커베처의 어떤 펑크션이 이게 커베처의 함수잖아요, 그죠? 커베처의 어떤 펑크션이 약간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뭐가 됐어? F 프라임이 1이었으니까 얘는 빵이고 여기는 R이고 여기는 R이니까 그냥 R 이꼴 0. 그래서 스칼라 커베처가 0이다. 즉 그 공간에서 공률이 0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FR 그래비티로 가게 되면 이 공률이 어떤 식이 되냐면은 무슨 네모의 엠프티 스페이스에서만 보면은 네모의 F 프라임 R 이꼴 어떤 R의 함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뭐 4차원 포화송 이퀘이션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 거기에서 R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재미난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FR 그래비티는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논문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으니까 쉬운 것부터 인트로덕터리하게 강의 있는 거 뭐지 쉽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코스에서는 우주 방정식만 FR 그래비티의 우주 방정식만 유도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